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 방법 같이 얘기 나눌 건데요. 일단 이렇게 통장 한 4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급여 통장, 생활비, 유동성, 비상금 이렇게 4개의 통장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이쪽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비 얼마, 변동지출, 뭐 핸드폰 요금, 공과금,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있죠. 변동지출이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적금, 보험, 정수기, 렌탈, 모임, 회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은 되어 있으셔야 되죠. 네. 가끔 이런 거 이제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항상 이거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게 우선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통장 관리 포인트가 바로 변동지출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변동지출을 50만 원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어찌어찌 쓰다 보니까요. 한 40만 원만 쓰시고 한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10만 원 남은 거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 통장이 그대로 남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다음 달에 월급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돈 된 겁니까? 남는 돈 되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써도 되는 돈, 써야 되는 돈, 안 쓸 수 없는 돈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월급 들어오고 평상시보다 통장에 잔고가 많네?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돈이 있다 보면 돈 쓸 곳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돈이 있다 보면요. 돈 쓸 곳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려고 영등포에 있는 뭐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통 남자가 먼저 가잖아요. 예, 뭐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누가 됐건 이제 남자가 예를 들어서 먼저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안 와. 카톡을 하고 전화에는 답장도 없고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스마트폰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막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지겨워. 보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슬렁 돌아다니는데 항상 그런 곳은 1층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초특가 세일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지갑을 열려고 하는 그 행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갑니다. 이 남자가 걸어가는데 저쪽에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선글라스, 명품 선글라스가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게 딱 보니까 한 30만 원 중반대 선글라스가 한 11만 4천 원에 할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선글라스를 사게 될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죠. 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왜? 난 10만 원도 있어. 남는 돈도 있어. 한 만 얼마만 더 보태면은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걸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많습니다. 안 살 수가 없죠. 저 같아도 삽니다. 그거 어떻게 안 삽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이 10만 원은요. 선글라스를 사려고 남겨둔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변동지출에 관련된 예산이었던 거지. 그 선글라스를 사려고 남겨놓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은 게 내 눈앞에 보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쓰여지게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꼭 선글라스가 아니었어도요. 분명히 다른 쪽에 쓰여졌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을 경우에는요. 그냥 이 통장에 두지 마시고요. 따로 이렇게 유동성 통장으로 빼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끔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매번 남습니까? 그죠? 예, 모자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럼 만약에 한 10만 원, 50만 원 계획했는데 한 60만 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10만 원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제 이거를 메꿔야 돼요. 이거 메꾸려고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활비 줄이는 거 쉬우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생활비 줄이는 거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고.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아시다시피 생활비 줄이는 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 패턴 자체는 그 쓰는 돈에 맞춰져서 거의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행동 패턴이 조금은 깨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던 대로 안 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물며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요. 돈 쓰던 거, 평상시 쓰던 거 줄이려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줄이는 거를 실패하고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가는 적금이나 뭐 펀드 같은 것들을 중간 해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보험 같은 게 약관 대출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자,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적금 중간 해지하면요,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통계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자, 이제 1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적금을 깼습니다. 적금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메꾸고 이제 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 뭐 10만 원 쓴 거야.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별 문제 아니죠. 자, 그런데 이 290만 원을 내가 쓰지 않게끔 은행에 넣어놓고 정기 예금 같은 상품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묶어 놓을까요? 안 묶어 놓을까요? 대부분 안 묶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동안 저축하느라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저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참으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그냥 깨졌어요, 저축이. 합법적으로 이제 저축을 한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혈액순환 잘 되는 것 같고요. 진짜 편한 리클라이너 소파에 탁 앉아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당장 안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쓰지 뭐. 안 쓰지 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있다 보면요. 돈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돼지저금 통했던 기억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친구들이 오락실 가재요. 엄마, 저 오락실 가게 50원만 주세요. 오락실 가는데 돈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주지. 저도 안 줬어요.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돼지배를. 돼지배를 갈랐고 50원짜리, 100원짜리 몇 개 꺼내가지고 오락실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르는 거죠. 배를 가른 걸. 자, 두 번째 날, 다음 날이 됐는데 친구들이 또 오락실 가재요. 또 얘기를 합니다. 5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안 주신대요. 괜찮습니다. 저 또 빼놓은 거. 어제 내가 또 잘 찢어놨잖아, 이렇게. 그죠? 또 뺍니다. 또 빼서 그걸 오락실 가요.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조금 야금야금 계속 꺼내서 쓰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걸 깨서 쓰는 게 되게 불편한데요. 한 번 깨면은 조금씩 꺼내 쓰는 게 점점 익숙해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0만 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죠? 근데 한 5천 원 써요. 한 9만 5천 원 남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뻔하죠. 뭐 술술 나가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안 쓸 수 있게 어딘가에 조치를 취해놓거나 정기예금 같은 걸로 또 묶어놓지 않으시면요. 점점 좀 써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남으면 에이씨, 이번엔 텄어. 다음번부터 잘해야지라고 그냥 저축을 리셋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적금 가입할 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적금 깨가지고 다 쓰려고 가입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목돈 만들고 목돈은 종잣돈 굴리고 수익 좀 불리고 집도 사고 뭣도 하고 이럴 마음으로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적금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변동 지출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작은 금액이요. 이렇게 큰 나비 효과처럼 파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것만 관리가 잘 됐으면요. 이게 목돈이 무너지는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내가 남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옮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부족할 때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예,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물론 뭐 똑같이 남고 똑같이 부족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뭔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는 사람과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저축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제가요, 진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돈 차곡차곡 잘 모아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있죠? 뭐 자수성가가 거창한 게 아니고요. 한 50대 중반 후반 됐을 때 뭐 집 한 채, 빚 없이 집 한 채 있고 아이들 교육 다 시켰고 연금 조금씩 나아가 생활하는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호화롭진 않아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요, 이게 다 있었어요. 유동성 통장이 거의 다 있으시더라고요. 돈 관리하시는 거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유동성 통장이 꼭 필요한 거니까 저 관리를 잘 하시길 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생활비 부분인데 이 생활비 쓰실 때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따로 빼놓고 쓰는 게 좋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요. 제가 생활비 부분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이거 너무나 좀 식상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있고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잘 모으려고 합니다. 소비 통제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체크카드로 소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다 말씀들은 이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쪽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편리해서 그런 거죠. 뭐가 편리한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고마운 신용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땐 편하지만 우리 월말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월말이 모이면 연말 됐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연말에 모여서 나이 들면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그쵸? 신용카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잘만 쓰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이론상으로 혜택까지만 딱 알뜰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시냐 이거예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은요, 지금 이 영상 아마 안 보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신용카드 써봤는데요, 주체가 안 돼요. 늘면 늘지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어떤 심리학자가 좀 칼럼 같은 거 쓴 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랍니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소비를 할 때는 의식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저축은 무의식, 소비는 의식적인 소비.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적금 가입하고 매달 자동이체가 되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만개 딱 되면, 와, 이만큼 모였네 라고 생각을 하지. 나 이번 달에 50만 원 저금했어. 다음 달에 돼서 또 50만 원 했으니까 나 100만 원 모였어. 다음 달에 또 50만 원 했으니까 150만 원 모였어. 매달 이런 식으로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평상시 생활 하시고 그냥 할 거 하시다가 만기쯤 됐을 때, 와, 벌써 이만큼 모였네. 되게 기쁘죠?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요, 의식적인데 이건 이겁니다.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놓고 써요.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러면 한 5만 원 씁니다. 그럼 45만 원 남은 게 문자로 오죠. 돈 쓰는 게 내가 계속 생각이라기보다는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체크카드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월 초에 가끔 후배들이나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서 결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10만 원, 한 7만 원, 8만 원 후 나갈 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것 중에 그 정도 한 7, 8만 원 나가면 별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잔고가 한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그죠? 알아서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를 써버리면은 이 소비 자체가 무의식적인 소비를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의식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요. 체크카드를 쓸 때보다는 의식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편리성에 침취해 있다가 이제 월말 가서 폭탄을 맞게 되는 건데, 신용카드 한도가 거기에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돈 한도로 쓰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메꿀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제가 진짜 이건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얘 때문에 빚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소비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쓸 것만 딱 따로 빼놓고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쓰다가 남을 경우에는 일로 옮기시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통장이랑 비상금 통장을 가끔 이렇게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통장은요, 여기에 변동지출, 생활비 이런 게 부족할 때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조금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온 적 있으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텀이 좀 생겨버린 거예요. 한 달 정도가 텀이 생겼어요.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월급이 안 나와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 있죠.
보험료 내야죠. 대출금 갚아야죠. 뭐 해야죠. 뭐에 렌탈료 내야죠. 뭐 먹어야지, 입어야죠, 마셔야죠, 물 써야죠. 다 돈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안 나와도 우린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전기예금 깨고 적금 깨고 아까 같은 그런 나비 효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때를 대비하는 게 바로 비상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상금입니다. 얘는요, 진짜 비상시에 써야 되는 돈을 딱 넣어놓는 거고요. 월평균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내가 받는 월급의 3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월급이 200이면 600, 300이면 900, 뭐 500이면 1500만 넣어놓고 진짜 이론상의 금액이긴 하지만요. 그냥 뭐 두어 달 정도는 월급이 안 나와도 우리 가정은 월급이 두어 달 안 나와도 문제 없어 할 정도로 돈을 좀 넣어놓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여행을 가더라도 여름에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경비 따로 챙기고 비상금도 따로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하물며 인생에서 이런 비상금은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는 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겠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피자, 치킨, 콜라, 햄버거 잔뜩 넣어놓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 안 먹을 거야. 그 얘기를 믿습니까? 우리 그런 말 못 믿죠. 어떻게 안 먹어요? 물 먹으려고 문만 열어도 피자, 치킨, 콜라, 햄버거가 잔뜩 있는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